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유소 2부로 돌아온 도하나입니다. 2부에서는요, 좀 더 자세하게 실적 시즌을 앞두고 시장에 대한 이야기와 종목 이야기들을 해볼 텐데요. 특히 방송 말미에 공개되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준비해 주신 히든 종목에 대한 힌트를 듣고 종목을 맞춰주시는 분들 한해서 저희가 17일 날 있을 시크릿 강연회에 대해서 초청장을 추첨을 통해서 몇 분께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정말 특별하게 제한된 인원수를 데리고 오프라인 강연회를 여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크릿 강연회, 정말 나만 알고 싶은 그런 강연회입니다. 이곳에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우리 종목을 맞춰주시는 데 집중을 해주시면 더욱더 당첨 확률이 올라간다는 점까지 알려드리고요. 샵 0082번으로 문자로 접수를 해주셔야 그 안에서 특별한 몇 분, 자세하게 저희 방송에서 특별하게 좀 참여를 해주시는 분들 한해서 초청장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주유소를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애정을 뿜뿜 표현해 주시는 분들 유리하겠죠. 주유소 2부 끝까지 집중해서 히든 종목까지 맞춰주시기를 바랍니다. 1부에 이어서 2부까지 함께해 주시는 저희 위원님들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원재 위원님과 저희 정재훈 위원님 모십니다. 위원님들 다시 어서 오세요. 네, 2부에서는 본격적으로 좀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 1부에 예고를 좀 해드렸다시피 지금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시장에 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먼저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먼저 애프터스탁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사실 저희가 종목 이야기를 준비를 했었는데 지금 이런 종목들을 볼 때가 좀 아닌 것 같아요.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지금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00명대가 다시 넘어가면서 이 수도권, 비수도권 다시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겠다라는 속보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 코로나19와 관련된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좀 상황이 심각해지면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건데 이 이슈 보고 계셨을 때 어떤 생각이 먼저 드셨을까요? 우리 박원재 위원님? 좀 나눠야 될 거예요. 이게 이제 주식시장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충격이 와요. 충격이 오면 1차 충격이 가장 커요. 네. 왜 그러냐면 1차 충격은 내가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세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2차, 3차가 오면은 네. 좀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준비가 돼 있는 상태에서 맞으면 덜 아프죠. 네. 마찬가지로 코로나는 처음부터 이제 방송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메신저 RNA 방식은 굉장히 변이나 전형이 굉장히 잘 되는 바이러스예요. 네. 스파이크 변형을 통해서 굉장히 변형이 빠릅니다. 숙주 간의 이동에 있어서도 변형이 빠르고 그런데 이제 어떻게 말씀을 드렸죠? 백신이 네. 똑같이 그 조합을 따라가 잡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술래잡기 하는 거예요. 생기면 필연적으로 변이가 생겨요. 네. 그러면 또 잡고. 그러면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웠는데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우리가 뭘 해야 될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이제 섹터를 보면은 네. 제약바이오가 묶여서 있는데 제약바이오가 이제 한 섹터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자꾸 섹터 분류를 하다 보니까 IT. 그럼 IT가 한 묶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IT에도 여러 가지 가지치기가 되듯이 제약바이오도 한 묶음이 아닌데 지금까지를 보면은 대체적으로 이제 바이오시밀러가 이제 큰 시장이었고 그 다음에 전통적인 항암 시장 이렇게 있었는데 작년 코로나가 터지고 새로운 커다란 섹터가 생겼죠. 코로나. 처음엔 진단, 이 섹터는 진단 시장이 주도했던 시장. 네. 처음이 충격이었기 때문에 가장 길었죠. 이때의 스타가 누구였죠? 시젠. 네. 저의 히트작이기도 하죠.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어려울 때 시트 영웅이 나옵니다. 그리고 작년 연말에 이제 드디어 백신이 나와요. 백신이 하면서 이 구간을 이제 누가 지배를 하느냐 하면은, 백신에 관련된 CMO, CMO 그다음에 관련들, 네. 백신 임상 관련주, 이런 주식들이 나오죠.
지금도 이제 이런 주식들이 계속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만 이제 아무래도 충격파가 계속 말하지만 1차 파동보다 못하다는 걸 꼭 염두에 둬야 되고 요새 움직이는 건 다시 전통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는 항암 쪽이 움직입니다. 시장을 이렇게 자꾸 탐색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시장은 정해진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시장이 그러면 그런 겁니다. 이걸 왜 그런지 따지면은 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그냥 그런 질서를 가지고 그 시대에 맞는 흐름을 만들어 갑니다. 그걸 이슈라기도 하고 테마라기도 하는데 이걸 애써 터부시할 게 아니라 이 흐름을 빨리 캐치를 해야 이 흐름에 맞는 종목을 찾죠. 대선 테마도 그런 측면에서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이런 흐름을 찾는 거는 시장의 흐름을 빨리 캐치하는 게 생명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코로나가 오늘 왁작왁작 한다래요. 네. 그러면 진단 키트가 당장 생각이 나잖아요. 그렇죠. 진단 키트가 그러면 이전처럼 갈 수 있을까요?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죠. 네. 시즌인데 시즌은 제가 이제 뭐 10만 원 이렇게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는 5만 원대부터 트레이딩을 했었고 방송에서는 10만 원에 얘기해서 이제 30만 원에 팔고 나왔다가 맞습니다. 이제는 이제 조금은 그냥 좀 길게 관찰을 하죠. 이제는 진단 시장이 커가는 거를 어떻게 CJN이 넓혀가느냐. 진단 시장은 꽤 여러 개가 있습니다. 호흡기 진단, CJN이 하고 있는 호흡기 진단 시장이 있고 네. 진단 기기 시장도 있고 네. 항암 시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CJN이 여기서 더 가기 위해서는 지금 있는 진단으로는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진단은 단가가 이제 더 올라가지 않죠. 진단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PCR 진단 방식이 있고 항암 진단 방식이 있어요. 신속 진단이라고 하죠. 미국은 대체적으로 신속 진단 키트를 쓰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빠르게 적용한 게 조만간 상장하는 SD 바이오 센서가 그런 거를 해서 매출을 사상 최대치로 올리죠. 네. 깔끔하게는 PCR 진단 방식이 가장 완벽합니다. 그런데 이게 간편에 밀려요. 근데 완벽하게 하려면 PCR 진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술력은 PCR 진단 기술은 시즌이 전 세계 1위입니다. 네. 그 1위에 되는 거를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시장에 어떻게 진출하라는 걸 봐야 되는데 자, 그럼 왜 그런 진단 키트만 갖고는 더 성장하기가 어렵다고 보느냐 하면 단가가 떨어지고 있어요. 이제는 예전에 이제 작년 초에는 마스크부터 움직였잖아요. 그렇죠. 요새 마스크 아무도 얘기 안 하죠. 왜냐하면 네. 마스크는 진입 장벽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누구나 기계만 있으면 찍을 수 있으니까 마스크는 아예 장벽이 없는 놈. 네. 진단 키트는 장벽이 나름대로 꽤 크게 존재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랜 기간이 되다 보니까 진단 업체에서 웬만한 데는 다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단가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계속 떨어집니다. 결국은 P와 Q에서 P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한다면 이걸로 고점을 뚫지는 못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번에 다시 굉장히 다시 이슈가 돼서 야, 그럼 진단 키트 사야 되는 거야? 살 수 있죠. 이걸 일시적인 모멘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모멘텀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모멘텀으로 접근을 해서 이 모멘텀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 레인지를 정해야 됩니다. 만약에 CJ를 투자한다면 이 진단 키트가 아닌 진단 시장 자체의 확장성과 두 번째는 다른 사업 쪽으로 들어오는 현금을 갖고 어떻게 전환을 하느냐, M&A를 하느냐 이런 걸 가지고 좀 중장기적으로 봐야 됩니다. CJN이 그럼 싸냐 비싸냐? 쌉니다. 많이 싸요. 많이 싸지만 시장은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를 같이 묶어놓고 평가해서 봐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19 처음에 코로나19를 맞이했을 때는 우왕좌왕하다가 여러 가지 섹터군들이 산발적으로 뛸 때 수혜를 받은 쪽도 있고 피해를 받은 쪽도 있고 하긴 하지만 이제는 코로나19가 저희는 좀 익숙해진 상태에서 또 확진자 수가 늘어난다고 하니 좀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순차적이긴 하지만 진단 키트, 마스크, 제약 관련해서 쭉 움직였던 흐름들이 눈에 선한데 정재훈 의원님은 이 속보 보고 어떠셨어요? 매수 기회를 주는 건
아, 시장이 좀 눌릴 확률이 그럴 높을까요?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출렁거린다라고 하게 되면 예. 그러니까 이게 좀 아다리라고 해야 되나요? 네. 아귀? 네, 아기가 맞다. 뭐 이런 거. 예. 아 저기 우리 콩떡 PD님이 좀 뭐라고 하시는데 예. 이번 주 옵션 만기일 있잖아요. 아, 네. 내일 또 이 코로나 확진자 수가 1,100명이 넘었어요. 지금 아. 보니까 1,127명. 그러면 옵션 만기를 앞두고 나서 조정의 빌미를 제공을 해주고 아, 타이밍 기가 그렇게 막히네요. 하면서 옵션 만기일 무난하게 넘어갔는데 조정을 받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예. 단기 매수 포인트를 좀 잡을 수 있는 뭐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좀 왜 드리냐면 시장에 있어서는 계속 올라갈 듯 하다가 계속 내려오고 올라갈 듯 하다 내려오고 하면서 계속 버텨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이제 이러한 모습들이 좀 보이게 되면 뭐 시장이 크게 출렁거릴 거냐 그 부분들은 모르겠어요. 내일 봐야 되겠지만 단적인 예로 보게 되면 영국 같은 경우도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예정됐던 대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나라 같은 경우 내일 중에 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있어서 이 3단계로 좀 격상을 할 예정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좀 돌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러면 5인 이상에 있어서 사적 모임이 금지가 되고 뭐 10시 이후에 식당 영업 금지가 되고 뭐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뭐 야외에서 술자리 금지라도 하거나 결혼식 같은 경우는 50인 미만으로 그렇죠. 할 수 있고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도 강연에 이 부분들도 영향이 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잠깐 하네요. 지금 이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추이를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조금 전에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스크 너무 쟁여놨어요. 사무실에. 예, 맞아요. 저도 너무 쟁여놨어요. 너무 쟁여놓은 나머지 이걸 언제 다 쓰나. 맞아요. 아마 평생 쓸 것 같아요. 그 마스크로는. 그랬던 부분들이라 차라리 보게 된다면 이제 이 진단키트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좋겠지만 이 진단키트에 활용하는 시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조금 더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잠깐 들고요. 예. 그다음에 이 백신 치료제에 대한 부분들 이게 진짜 한 방인 것 같아요. 한 방에 살아나거나 한 방에 골로 가거나 뭐 신품 계약 뭐 한 방에 골로 갔죠. 어제 매수하셨던 분들은 오늘 반토막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제가 뭐라고 따로 말씀을 좀 못 드리겠어요. 다만 볼 수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뭐 SD바이오 센서도 뭐 상장을 좀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제가 여기저기 좀 보다 보게 되면 이 진단 키트를 만드는 부분들에 있어서 자동화 설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한 기업들이 좀 꽤나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게 번외적으로 진단 키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자동화로 좀 만들 수 있는 장비를 만들어 들어가는 뭐 그런 기업들도 일시적으로는 좀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참고로 IT 섹터에 그런 기업이 하나가 있습니다. 네. 찾아보시고요. 네. 강연 오시면 살짝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뭐 진단 키트 쪽 같은 경우는 전 나름대로 좀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다만 여기서부터 다시 뭐 전고점을 뛰어넘는 뭐 큰 폭의 상승 뭐 그 부분은 사실 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금 구간에서는 오히려 좀 더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 다만 네. 이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실적이 안 나왔던 기업은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카더라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작년에 그렇죠. 실적이 나와주고 있는 기본적인 베이스가 깔려 있는 그런 기업들 중에 선택을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사실 그 진단키트 쪽에 관련돼 있어서 매수를 해보고 싶었던 종목이 한 2종목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들은 이게 방송에서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구나. 뭐 조만간 공개 방송 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 예. 오늘 뭐 내일이나 뭐 공개 방송 열어서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찌됐든 그냥 단기적인 접근으로 좀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이 부분들로 인해서 조정을 받는다라면 어디에서 좀 매수를 해볼까? 그걸 좀 찾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신풍제약을 좀 예시로 들어주셨는데 또 이런 이슈를 통해서 시장 자체가 좀 흔들린다면 어떤 좋은 종목을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또 질문이 들어왔는데 또 이게 코로나19 이슈가 다시 한번 불거지면 잘 가고 있던 경기 민감주들의 미래는 어떻게 되나요? 하고 궁금하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는 기계업종이 굉장히 잘 갔고 건설주들도 잘 가고 있는데 좀 이제 경기가 이제 좀 괜찮아지려나 보다 하고 기대해서 올라갔던 업종들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슈가 딱 터지면은 예. 본질적으로 1차적 반응과 2차적 반응이 있어요. 네. 1차적 반응은 딱 요 현상에 즉각 반응하는 거고 네. 2차적 반응은 그랬을 때 파급되는 효과를 생각해 보면 그게 그럴 수 있을까? 쉽게 얘기해서 네. 확산세가 늘어난다 해서 다시 봉쇄할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못하지 않을까요, 이제? 그럼 작년 3월로 돌아가서 네.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아, 그거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됩니다. 이렇게 돈을 풀고 네. 여기까지 왔는데 델타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무서워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부분적으로는 뭐 통제할 수 있겠습니다. 뭐 수도권 거리 두기 일정을 좀 연장할지 이렇게 이제 이런 조치들은 나올 수 있겠지만 다시 전면 봉쇄가 할지 이런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경기 민감주 같은 경우는 만약 그런 이유로 빠진다면 정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회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투자자는 시나리오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시나리오가 실행이 됐을 때 아까 실적 시즌에 해야 될 일이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하고 일맥상통한데 준비된 투자자는 고민을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실행하면 돼요. 그러니까 투자하면서 그러면 뭐 어떻게 이렇게 확신을 갖습니까? 네. 투자를 확신을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냥 투자는 그 과정을 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이 나왔을 때 내가 이렇게 했더니 결과가 좋았더라는 우리는 그 레코드를 갖고 있어요. 네. 그거 주식시장은 새로운 게 없어요. 계속 반복되지. 그러니까 그러면 한번 경험했으니까 그 선택이 편하냐? 아닙니다. 선택은 항상 불편해요. 네. 왜냐하면 매수할 때의 두려움이 뭔가요? 내가 좀 사갖고 물리는 거 아니야? 내가 사자마자 떨어지면 어떡하지? 물리는 이런 네. 생각은 누구나 다 갖습니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예요. 그러면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전략이 필요한 거죠. 이러한 전략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저희 방에 들어오시면 매일 아유, 얘기합니다. 그럼요. 예. 네, 매일 이런 전략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는 뭐 투자를 그렇게 흔들리거나 투자를 그렇게 어떻게 하죠? 매일 해야 되는 일인데 네. 직업으로 하는 일인데 그냥 해야 될 일을 하면 됩니다. 네. 마음을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좀 편안해지네요. 투자는 그냥 삶이에요. 그냥 내가 직업이니까 네. 그리고 또 내가 안 할 수 없잖아요. 지금. 네. 그러면 이 투자를 이렇게 하면 된다는 나의 그 레코드와 이런 방향을 가지고 준비를 해서 그걸 실행을 해서 그만큼 걷어가는 거죠. 따박따박 네. 걷어가는 건데 이거를 그냥 이 한 방에 모든 걸 걸겠다. 그러면 카지노 배팅인 거예요. 그렇죠. 이거 뭐 한번 걸렸어. 그럼 다행인데. 올인에 더해서 레버리지. 꽝. 그러면 다음 기회에. 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투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략이고 관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연간 이렇게 하면은 연간 시장에서 주는 수익을 내가 차박차박 쌓아가겠다. 시장이 안 주면 좀 덜 먹고 네. 또 크게 다치면 조금 덜 깨지고 시장이 작년처럼 많이 주면은 감사합니다. 즐겁게 네. 더 받아가고. 네. 근데 작년처럼 갈 수는 없죠, 시장이. 그렇죠. 그러니까 6개월 횡보하니까 지쳐하잖아요. 투자는 또 지쳐서도 안 됩니다. 이건 평생 해야 될 일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지치지도 말고 좌절하지도 말고 그 대신 자만하지 말고 내가 뭘 잘하는지를 빨리 알아야 돼요. 네, 정말 뭐 주식시장
6개월 조정이 사실 뭐 그렇게 쭉 주식을 앞으로 계속 하실 분들이면 이걸 또 견뎌야 되는 기간이 조정이 아니고요. 지금은 사상 최고치를 찍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 심리가 조정이 내 것만 안 가잖아. 네, 왜 이렇게 요즘 지루한 시장이 거지? 네, 굉장히 체감적으로 지루하죠. 네, 수익이 맞습니다. 잘 안 나는 시장이에요. 맞습니다. 딱 욕 나오는 시장이에요. 욕은 하지 마시고요. 네, 아이 생방송이 그러니까 이렇게 이거를 이것도 한번 꼭 이렇게 네. 주식 시장에 있어서 최악의 성품이 시기심, 질투심입니다. 맞아요. 이거 가지면은요 투자 롱런하기 어렵습니다. 자기 페이스를 가면 되는 거지. 네, 이게 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면 안 돼요. 네. 축하해주고 그럼요. 그런 성품으로 내가 자꾸 바뀌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네, 이래서 주식이 인생 같다고 하는 건가 봐요. 이제 살이 나옵니다. 뭐. 네. 근데 그렇게 주식 투자하시면서 좀 외롭고 멘토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좋은 위원님들 저희가 모시고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노란톡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은 저희 통합 노란톡이 아니고 샵 0082번으로 오늘 각 위원님들의 이름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들어갈 수 있는 방법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노란톡은 열려 있는데요. 신청을 해주시는 분들 한해서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바로 궁금하신 분들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코로나19 이슈가 장이 끝난 뒤에 다시 한번 불거져 나오느라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내일장 주목할 업종 중에서는 위원님들이 이 이슈 때문에 바뀌거나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일단 내일장 주목할 업종으로서 꼽아주신 게 궁금합니다. 뭐 당장 내일 그렇다는 게 아니고 다음 스텝을 보자는 건데 일단 우리 정재훈 위원님 다음 스텝 어디 보고 계세요? 바뀌어야 되는데. 뭐라고요, 전문가? 바꾸고 싶으시다고? 지금 속보 보고 바꾸고 싶으세요? 바꿔야 되는데. 잠깐만, 그럼 준비해 주신 게 뭐예요, 원래? 네? 원래 준비해 주신 게 뭐예요? IT요. IT를 했는데 지금 코로나 이슈 다시 터진 거 보고 그럼 코로나19 쪽 봐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전 변함없어요. 네, IT에 대한 수정. 물려도 IT에 물리는 게 낫다라는 걸 지난달에도 좀 말씀을 드렸을 맞습니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왜 이 말씀을 좀 드리냐면 경제 방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는 극단적인 방송을 좀 많이 해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서 카카오 막 신고가 빡빡빡빡 가고 왔을 때 카카오 더 가도 되나요? 이게 관심을 받을 수밖에는 없어요. 그럼요. 혹은 어제처럼 신풍제약 팍 하한가 갔을 때 뭐 그런 뭐 안 좋은 얘기 나왔을 때 오늘 하한가 갔을 때 이런 얘기 많이 나오겠죠. 근데 그런 부분도 이게 좀 자극적인 그런 부분, 뭐 자극적인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들도 있는데 주식을 하면서 투자를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게 시장의 흐름에 따라 모든 것들이 다 동행할 수는 없어요. 시장은 올라가지만 내 종목은 빠질 수도 있는 거고요. 시장은 횡보하지만 내 종목은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라는 그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면에서 나는 물려도 IT에서 물린다라는 얘기를 또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들이 실적 좋아요. 그리고 다른 업종 올라갔을 때 IT 업종 다 빠졌어요. 그럼 가격 메리트가 있다라는 얘기고 그 가격 메리트가 있다는 얘기는 저평가 구간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안 살 이유가 없다라는 거? 만약에 내일 빠져요. 오랜만에 영어 써야겠죠. 땡큐 하면서 받아주면 돼요. 네. 어디에서 얼마만큼 분할로 받을까? 그 전략만 세워서 보면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결국은 최근에 이제 5월달, 6월달 조정을 받고 바닥을 만들고 난 이후에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종목군들도 있고 시도가 나오는 게 있고 고점을 넘어서는 그런 기업들도 보이고 막 이러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던 종목군들 중에서 가격 메리트가 있고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봐도 좋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숫자를 보세요. 그 회사의 숫자를. 그 숫자라는 게 실적이잖아요. 최고치 올해 사상 최고의 실적을 나올 IT 기업들이 많아요. 근데 주가는 못 올라갔어요.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삼성 투자한대요. LG도 투자하고 SK 하이닉스도 투자하고 저기 바다 건너 인텔도 투자한답니다. 못 살 이유가 없죠. 실적 좋아질 건데. 다만 여기서 체크를 해야 볼 바는 단독적으로 하는 뭐 단독 밴더라든가 이런 부분은 좋지만 고른 고객사를 확보를 해 놓은 상태에서의 실적이 좀 늘어나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뭐 내일장 밀려도
매수를 해볼 만하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재훈 위원님께서 내일장 주목할 업종 IT를 꼽아주셨습니다. 물려도 IT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우리 박원재 위원님은 내일장 주목 업종 어디 보고 계신가요? 사실은 제가 이제 섹터를 이렇게 소개시켜 드리느냐고 여러 업종이나 이런 걸 많이 드리는데 방송 시간에서 다 녹여내기는 좀 어려워요. 그렇죠. 시간도 좀 짧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 방에서는 매일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그렇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조적 성장하는 섹터가 있어요. 산업을 볼 때 반복하는 산업이 있고 그래서 반복되는 중에 좋은 구간에 위치한 기업이 있고 구조적으로 뭔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이런 산업이 있는데 그런 산업이 이제 제가 작년에 내내 얘기했던 2차 전지나 이제 수소는 그런 산업이죠. 구조적으로 좋아지는 산업 중에 또 하나를 꼽으라면 우주항공 산업이 그렇습니다. 네. 우주항공 산업은 지금까지 인류가 이제 지구라는 제한된 이제 엔트로피 안에서 지내다가 이걸 탈피하는 첫 단계가 될 겁니다. 지금까지는 우주라는 공간은 민간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었어요. 군사용으로 주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민간에 이제 개방되는 시기가 곧 다가옵니다. 미국에서는 이쪽이 굉장히 뜨겁고요. 이달에 이벤트가 있죠. 주말에 이제 버진 갤럭틱에서 이제 민간 우주선 쐈고 중순께에 또 그 블루 오리진에 또 우주선이 날아가죠. 이게 단순히 여행 체험의 개념을 넘어서 그럼 왜 이렇게 민간에서 우주선을 쏘냐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5G나 이런 거하고 아마 맞물려 있는데요. 지상에 5G를 촘촘하게 망을 깔으려면 엄청나게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게 기지국이 보통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꼽혀야 되는 안테나나 트랜스퍼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설치를 하려면 지금 통신사들이 그래서 이거를 못하죠. 주저주저 합니다. 그러면 앨런 머스크는 어떻게 자율주행을 꿈꾸느냐? 우주로 쏘아 올립니다. 뭐를요? 위성체를. 그래서 인터넷을 우주에서 받아요. 이렇게 하면은 비용이 그렇게 많이 안 듭니다. 실질적으로 우주가 이제 민간의 영역에 들어와서 기업의 영역에 수익을 기여해주는 이런 시대로 이미 다가왔습니다. 발사 계획이 뭐 한두 대 쏘는 게 아닙니다. 수천 대를 쏩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국내 시장은 다행히 대한민국이 참 그래도 해볼 만하다는 게 그런 기업이 있습니다. 국내에. 그래서 그러한 기업들이 몇 개 되지는 않아요. 이런 기업들은 사실 밸류로 접근하기는 좀 어렵고 네. 항상 기업을 평가할 때는 숫자 대비해서 좀 깎아주는 평가를 안 해주는 시크리컬 기업 같은 경우는 고평가를 못 받죠. 네. 그런데 확실히 성장하는데 아직 돈을 못 벌지만 성장하는 게 너무 뻔히 보이는 기업 2차 전지 굉장히 고평가를 받지만 계속 치고 가죠. 우주항공은 성장할 수밖에 없는데 2차 전지만큼 고평가가 아닙니다. 평가가 아주 합리적인 수준에 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언제 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전략이 필요해요. 내 자산에 어떤 전략으로 이쪽 부분에 배치를 할까? 결국 자본 배치거든요. 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제가 계속 공방이나 이런 데서 이제 진행을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시간에 후술 하면은 네. 좀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데 시장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쪽 우주항공 이야기를 저희 박원재 위원님께서 해드렸습니다. 내일장 주목할 업종들 아이디어 차원에서 여러분들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저희 위원님들이 여러 무료 방송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는 드리고 있으니까 서울경제TV 끝까지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포트폴리오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포트에는 어떤 종목들이 담겨 있는지 함께 보시죠. 네, 먼저 박원재 위원님의 수익률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대제철과 현대글로비스 너무 잘 가고 있고요. 넥스틴 담겨 있고 삼성물산도 담겨 있습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도 현재 포트에 담겨 있네요.
네, 다음 종목 보시면 세아제강과 한국토지신탁 그리고 KB금융까지 포트에 담겨 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정재훈 의원님의 포트폴리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온홀딩스 가지고 계시고요. 한국전력 5%, 현대엘리베이 4.37%, 한라홀딩스 11.90% 수익이 나고 있고요. 아난티 담겨 있습니다. 자, 다음은 비트컴퓨터와 그리고 YMT, 보령제약까지 포트에 담겨 있습니다. 확인 부탁드릴게요. 자, 위원님들이 포트에 담겨있는 종목까지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 중에서 포트 변경 사항은 없으실까요, 위원님들 혹시나?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짜증을 내세요, 위원님? 올랐다가 빠졌는데 네. 기분 좋은 투자자가 어디 있겠어요? 아, 근데 이게 원래부터 승질나지. 원래부터 하락하고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한번 수익이 났다가 빠지면 돈을 빼앗긴 기분이에요. 근데 이제 또 이것도 투자하시면서 네. 이게 참 사실은 그 출연하시는 분들 성향이 다 틀리시잖아요. 아, 그럼요. 그래서 사실은 뭐 우리 같은 경우는 종목을 잘 안 바꿔요. 예. 근데 이제 여기 규칙이 계속 로테이션으로 가라는. 근데 사실은 우리는 전략 종목이 우리 방에 다 있기 때문에 네. 여기는 이제 전략 종목을 못 갖고 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좀 종목 이런 게 애매합니다. 아이, 그럼요. 네, 애매한데. 이게 저희 서울경제TV가 뭐 사실 뭐 자극적이고 MSG를 치면 칠 수야 있지만 공명정대하게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이런 작은 불만 사항은 다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바뀌지 않는 포트폴리오 규칙이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규칙 함께 보시죠. 네, 저희 주유소만의 공명정대한 포트폴리오 운영 원칙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청자분들의 바닥난 포트폴리오를 미리 접수를 했습니다. 기존 종목들을 저희가 정리를 시켜드리고 저희 위원님들의 종목으로 포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스타일이 각각 다 다릅니다. 대신 종목은 최대 8개까지 포트에 편입이 가능하고요. 제시된 손절가와 목표가가 터치가 되면 포트에서 자동 제외됩니다. 수익률 산정 기준은 저희가 종가로 체크를 하고 있고요. 주유소 노란톡에서만 오늘의 히든 종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포트 복구 후에는 저희 위원님들 개인 포트로 방송용 개인 포트로 전환이 됩니다. 현재 복구 금액을 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 박원재 위원님의 복구 금액 현재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정재훈 위원님 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올랐다 빠진 것까지 계산이 되면 참 좋을 텐데 일단 복구 금액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네, 저희가 위원님들을 약 올리다니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럽니다. 이분 그렇게 안 봤는데 참 방송의 겉과 속이 참 다르시네. 아닙니다. 이분? 저는 누구보다도 위원님들을 응원하고 함께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을 응원하고 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빨리 이 복구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전문가님? 그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이 출동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 위원님들과 함께하는 시크릿 강연에 다시 한번 저희가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본격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시크릿이지만 시크릿이 아닌 듯한 시크릿 강연에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 히든 종목을 알아보기 전에 히든 종목 투자 포인트는 두 위원님께서 공개를 해주실 예정인데 이 종목에 맞춰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시크릿 강연의 초청장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는 점을 방송을 통해 강조해드리고 있습니다. 시크릿 강연의 날짜와 참여 방법을 안내해 드릴 텐데요. 단 80명을 위한 시크릿 강연회입니다. 그러니까 인원수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나 올 수 있는 강연회가 아닌 것이죠. 2021년 7월 17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저희 이정수 위원님과 정재훈 위원님이 출동하십니다.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문자 샵 0082번으로 시크릿 강연회 혹은 시크릿 문자를 적으셔서 전송해 주시면 이 안에서 추첨을 통해 초청장을 드릴 예정입니다. 대신 저희 히든 종목을 열심히 맞춰주시는 분들은 그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는 점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시크릿 강연회긴 한데 저희끼리만 알면 진짜 시크릿이잖아요. 갑자기 시크릿 가든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최선입니까? 오스카. 이게 최선입니까? 네. 그래도 시크릿 가든이 생각나는. 원빈은 없지만. 주원이? 네. 원빈 같은 배우는 없지만 원빈 같으려고 노력하는 두 위원님께서 출동을 하시니까. 네.
길라임이 되고 싶으신 분들은 시크릿 강연에 꼭 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위원님들 표정이 안 좋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크릿 강연회까지 다시 한번 안내를 드렸으니까 히든 종목을 더 열심히 맞춰주실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제가 살짝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오늘 난이도가 꽤나 높은 편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에게까지 종목을 안 알려주시는 걸 이게 보니. 박 의원님이요. 네. 일을 무셨어요. 네, 내가 너무 쉽게 주니까 이거 다 맞춰서 안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자, 오늘 좀 어려울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일단 투자 포인트를 들어보고 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지훈 의원님도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맞나요? 대충 감 가는 게 있어요. 아, 감 정도는 온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힘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원재 위원님, 첫 번째 투자 포인트 뭔가요? 사실 조금 시장을 본 사람이면 어렵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이제 뭐 먼저처럼 그 김연아 씨 광고 모델 이런 식으로 안 한다는 거죠. 네, 그 정도로 알려주는 건 아니다. 예, 사실은 뭐 그 몇 개 없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그 자동화 공정 자동화 업체를 가져왔습니다. 왜 가져왔냐면 이것도 시대적 흐름인데 이제 코로나가 지나가고 직장을 복귀하면은 인력을 더 쓰지 않습니다. 이제 전부 공정 자동화가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일할 자리는 점점 기계가 대체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음이 있으면 양이 있듯이 그거를 대체하는 기업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네. 사무공정 자동화, 스마트 팩토리 이런 거 봐야 됩니다. 그러한 업체입니다. 네. 다양한 공정 자동화라고만 정말 간단하게 한 줄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스마트 팩토리? 그런 겁니다. 그런 겁니다. 정말 애매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네요. 알겠습니다. 일단 스마트 팩토리라는 키워드가 중요한 것 같으니까 우리 센스 있는 시청자분들은 좀 감을 잡으셨을까요? 일단 투자 포인트 첫 번째 들어봤습니다. 그럼 정재훈 위원님의 종목도 궁금한데 투자 포인트 듣기 전에 난이도 스스로 측정할 때 어느 정도일까요? 상중 하중에. 지난주에요. 네. 제가 너무 힌트를 좀 드렸어요. 네. 어제 괜찮아요. 어제 위원님은 그냥 종목을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어저께요? 설명 중에. 누가요? 네. 함께 시크릿 강연에 가시는 분이요. 그럴 거라 예상했어요. 한 번쯤은 그렇게 얘기가 나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표정 근데 관리가 안 돼가지고. 그 네. 이 기업 자체가 네.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좀 광범위한 건데 예, 예. 업종별로 이게 순환매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약바이오가 많이 빠지고 난 이후에 이제 반등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계속 순환매가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순환매가 나오는데 이 기업의 기술적인 모양새를 보면 올라갔다 빠졌어요. 올라갔다 빠지고 난 다음에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는 그 모양새예요. 그런 모습들을 놓고 봤을 때는 이게 그 업종별로 순환매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딱 기술적인 흐름상의 자리대에 딱 잡혀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포인트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네. 신고가에 있는 그런 모습들은 아니기 때문에 주도 업종은 아닐 거예요. 일단 좀 이렇게 좁혀드려야 되니까. 네네. 주도 업종은 아니에요. 예. 그렇다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에 있어서의 대형주라든가 이런 기업들도 아니에요. 예. 뭐 SOC나 뭐 이런 쪽도 아니에요. 뭐 여기까지만 좀 말씀드리면 일단 확 쳐낼 것들은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최근 들어 좀 거래량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라는 거, 뭐 그 부분들 아마 순환매로 좀 오르지 않을까, 네. 오르지 않을까. 올라갈 거예요. 예, 예. 올라갈 것이다. 네. 네, 두 분 다 참 이게 한국어의 묘미인 것 같아요. 야다르고 어다른 거긴 한데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정도로.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가지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만 일단 뭐 대형주나 뭐 SOC 쪽은 아니다 이야기를 해주셨으니 네, 많은 분들이 스스로 이제 채로 걸러서 여러 종목들을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일단 두 분이 어렵게 내셨다는 것만은 정확하게 알겠네요. 자, 박원재 위원님 두 번째 투자 포인트 뭔가요? 그러면 좀 좁혀드려야겠네요. 네. 일단 대중소 중에 소입니다. 소형주예요. 소형주. 네, 예. 소형주고 아까 공정자동화를 하는데 공정자동화를 하는 섹터가 굉장히 많아요. 2차 전지 쪽도 하고 반도체 쪽도 하고 디스플레이, 석유화, 헬스케어 안 하는 게 없네요. 근데 이걸 다 한다고요? 공정자동화라는 게 예. 좀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의 파일럿, 이걸 만들면 다
다 적용이 가능해서 그래요. 어느 한쪽에 네. 공정자동화 수주를 받아서 일을 하면 예. 대체적으로 공정이라는 게 비슷합니다. 물류공정이나 뭐 이렇게 옮기 컨베이어 시스템이 얼추 비슷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변형하면 예. 이 공장에서 쓰던 거 저기도 쓸 수 있고 그러니까 좀 이런 산업군들에 대한 진입 장벽이 낮은가 봐요. 그렇지는 않죠. 어. 그러면 뭐 너도 나도 다 하게요. 그건 그렇지는 아닌데.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컨버터블이 좀 자유롭다는 거죠. 컨버터블이 좀 그 지금 질문이 또 올라왔는데 로봇 관련인가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세요. 뭐 기본적으로 로봇을 생각해야 되는데 예. 굳이 뭐 로봇이 그렇게 많이 쓰이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기는 합니다만 지금 예리했어요. 열심히 보고 계세요. 예리했어요. 예리했어요. 예. 예리했으나 네. 정답은 아니다. 정답은 아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많은 로보스타 이런 거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공정자동화가 아니 본인 여러 종목 개가 아니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현대자동차에서 팔찌게 하고 이런 저도 거는 모르니까. 아니니까.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소형주라고. 소형주다. 알겠습니다. 지금 정재훈 의원님도 저도 박원재 의원님의 종목을 모르고 지금 서로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박원재 의원님은 정재훈 의원님 종목 아세요 지금? 별로 관심이 없어요. 지금 다 같이 모르는 걸로. 나만 관심 있나? 아니 그래서 제가 종목이 지금 제 댓글창에 막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걸 읽기가 조금 어려운 게 그랬다가 위원님들 하고 이제 표정 관리가 안 되시면 종목을 맞출까 봐 일단 알겠습니다. 예리한 질문이었다. 우리 시청자분. 알겠습니다. 이 점까지 짚고 넘어가고 그럼 정재훈 의원님 두 번째 투자 포인트 뭘까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숫자를 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실적을 좀 보시라는 말씀을. 올해 사상 최고 실적입니다. 21년도 창사 이래 아마 최대 실적일 거예요. 오. 그러면서 아까 이제 막 회의하다가 만약에 이 회사가 올해 사상 최고 실적이 안 나오면 내가 손모가지를 내놓겠다 할 때 그 손모가지 어디다 쓰는데 뭐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상품권을 드리겠다. 그 정도까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죠. 저는 가전제품을 네. 어찌됐든 간에 예, 올해 최고 실적이 좀 나올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래도 실적 베이스가 밑바탕이 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시장이 추세를 전환을 하든 그냥 반등으로만 그치던 그건 추후의 일이고 적어도 숫자라는 그 베이스가 깔려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좀 봐야 돼요. 그리고 바닥권역에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참고로 원래 오늘 건설주를 좀 갖고 올까 했었어요. 원래는 뭐 이 편한 세상이나 뭐 이런 예. 것들 그냥 갖고 오려고 했는데 괜히 또 고점권역에 있다가 좀 밀리면 또 불안해하실 분들 계실까봐 그냥 오늘 올해 최고 실적이 나올 기업이다. 그렇게까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댓글창에서 두 분을 보면서 너무 얄밉다, 힌트를 좀 더 달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세 번째 포인트까지 듣고도 너무 어려우면 그 글자 개수 정도는 여쭈어보는 걸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재 의원님 마지막 투자 포인트 뭘까요? 아까 여러 적용 분야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주된 매출은 2차 전지에서 나옵니다. 그럼 섹터가 2차 전지로 분류가 되어 있겠네요. 아마 그렇게도 분류를 많이 할 겁니다. 네. 그 끝인가요, 전문가님? 끝입니다. 알만한 분은 다 알 걸로 섹터를 딱 판단이 됩니다. 찝어준 거잖아요. 출근시켜준 거. 그렇죠. 이 정도면은 아실 분들은 아십니다. 알겠습니다. 마치 아는 사람만 아는 시크릿 강연회처럼 아는 사람은 이 종목 알 것이다. 제가 굉장히 소외되고 있는 느낌이에요. 저는 아직 모르겠거든요. 자, 정재훈 전문가님 마지막 포인트 뭘까요? 저도 이거 말씀드리면 아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네, 그 아는 사람만 아는 사람에 저는 포함이 안 돼요. 아니 의외로 많이 할 수도 있어요. 그래요? 그 말씀해 의외로. 주시죠. 예. 오늘 이제 이슈가 얘기했던 게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어요. 그렇죠. 확진자가 이제 1,100명이 넘어가고 그게 내일 분명 이슈화가 될 수밖에는 없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얘기가 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거기에 따른 이슈가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종목도 단기적인 단기적으로 보면 안 되는데 단기적인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다. 뭐 그렇게까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요 세 가지만 딱 첫 번째 그냥 넘어가고 네. 두 번째랑 세 번째를 이렇게 해서 딱 그거 보게 되면 일단은 뭐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얘기니까 확 압축이 될 거란 말이에요. 네. 그죠?
그리고 아까 뭐 얘기하다가 마스크는 뭐 죽을 때까지 써도 남을 것 같다. 그리고 마스크 이렇게 틱 쳐버리고. 뭐 하나 이렇게 쭉쭉쭉에 가지치기 하게 되면 몇 개 없어요. 몇 개 없진 않지. 좀 이렇게 있죠. 근데 거기에다가 최고 실적이래요. 그러면 찾아보면 금방 나오죠. 네. 일단 그게 궁금한데 지금 세 번째 투자 포인트까지 들었는데 저만 모르겠는 건지 우리 시청자분들도 같이 모르겠는 건지 그 동료애를 느끼시는 분들은 댓글창에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시젠입니까?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일단 뭐 외국어가 들어가냐 한글이냐 뭐 이런 것도 종목명을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물론 종목명은 방송에서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위원님들 각각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야 또 그리고 저희 주유소 노란톡방 24시간 열려 있으니까요. 확인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서울경제TV 주유소 검색하시고 들어오시거나 QR코드 통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지금 줄 힌트는 다 드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더 드릴까요? 어떻게 더 드리게요? 뭐 종목 아예 그냥 종목을 얘기할까요 그냥? 안 돼요. 왜요? 왜? 도대체 뭐 때문에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글자 수 정도 얘기해 주세요. 왜요? 그러니까 생각하고 그걸 얘기하면 딱 나오죠. 아, 그래요? 왜 한 그래요? 글자 이런 거요? 두 글자? 그 유도하지 마시고요. 왜 자꾸 아, 저는 시청자분들 편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방송에 솔직히 말씀드리는데요. 예. 잔머리는 제가 좀 더 앞서 있어요. 아, 그러니까요. 제가 이런 걸로 위원님들한테 자꾸 져요. 그래서 좀 힘든데 일단은 종목을 방송에서 이야기하면 안 되니까 끝까지 숨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 제가 이런 잔머리가 좀 부족해가지고 실적이 좋은 걸 보면 예. 종목이 일단 확 압축될 거예요. 네, 일단 적자난 거 다 제껴버려요. 그렇죠. 적자난 거 일단 싹 다 그 기업 분석 스냅샷 봤을 때 빨간색이 있는 거 싹 다 제껴버리세요. 음흠. 아웃이에요. 그리고 기술적인 흐름으로 놓고 봤을 때 이거 잠깐만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일단 이건 통과하도록 하겠고요. 예. 일단 실적이 좋고 예. 최근에 거래량이 이렇게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차트를 보면 네. 세 번째는 이렇게 횡보하고 있어요. 아, 차트를 손으로 그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횡보하고 있어요. 네. 예. 네. 그러다가 이렇게 한번 탁 튀거든요. 일별로 월별로. 네? 일별로 봤어요. 제가 지금 월봉 차트 보고 얘기하겠어요. 월봉을 이렇게 기다려 몇 개월을 긴 거예요. 너무 길게 횡보한 그렇죠. 거면 일봉 차트, 일봉 일봉 차트. 차트로. 네. 이렇게 기고 있어요. 네. 아, 알겠습니다. 이렇게 온몸으로 또 차트를 설명을 해주셨는데 일단 두 분께서 이제 세 가지 투자 포인트를 다 드렸으니까 기대 수익률 마지막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퍼센테이지까지 보고 있는지 얼마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몇 퍼센트까지 보고 있는지. 요새는 순환매가 빠르잖아요. 그렇죠. 보통 수익의 한마디는 7에서 10%가 한마디예요. 7에서 10%. 10% 목표가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정재훈 의원님은요? 몇 퍼센트 보고 계세요? 저는 한 20% 정도 좀 보고 있는데요. 네. 가격 전략을 이거 내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제시해드린 그 가격대로 해야 되나? 예. 아니면 수정을 그냥 해야 되나? 아니면 시초가에 그냥 매수를 할까? 분명히 시초가에 매수하면 음봉으로 밀릴 건데 네. 음봉으로 밀렸다가 움직이도 뭐라도 그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예. 제 예상은. 네. 그래서 이건 어떻게 지금 기존의 가격 전략을 유지를 할지 아니면 그냥 시초가로 할지 이거는 노란 톡방에서. 아니요. 내일 오픈맨 시간에 아오, 말씀드리도록 깨알, 자기 PR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9시, 이제 8시 50분에 오픈맨이 시작을 하잖아요. 거기서 또 자세하게 시초가 전략까지 종목에 대해서 AS를 해드린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종목명 궁금하시죠? 노란톡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댓글창에서는 종목의 정답이 나왔다고 하니까 저희 주유소 유튜브까지 많은 시청과 사랑 부탁드리고요. 위원님들과 함께한 시간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요. 저는 위원님들과 함께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